부점장님, 저는 단순히 고객을 도운 것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분명히 어려워하셨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규정을 어겼다는 거야. 셀프 계산대는 고객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시스템이야. 만약 모두가 너처럼 행동하면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그럼 고객들이 불편해도 모른 척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고객 서비스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야.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내 행동 때문에 본사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거 몰라?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을 돕는 게 잘못이 되는 곳이라면 전 더 이상 제 일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셀프 계산대에서 헤매고 있는 할머니를 도와드려 징계를 받은 직원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김정훈 35세은 입사한 지 7년 차가 된 베테랑 직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은 물론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단골 고객들도 많았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정훈을 각별하게 생각했다. 우리 아들 같아요. 라며 늘 고맙다고 말하는 할머니. 직원분이 있어서 장 보는 게 편해요. 라고 칭찬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을 정도였다. 정우는 단순히 마트 직원으로서 상품을 정리하고 계산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이었다. 손님들이 장바구니를 놓고 가면 뒤따라가 챙겨주었고 키가 작은 고객이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 할 때는 빠르게 다가가 대신 내려주었다. 바쁜 와중에도 길을 잃은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부모를 찾아줄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 주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카트를 끌고 힘들어하면 주차장까지 짐을 들어다 드리기도 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마트 내부에서는 정훈을 두고 고객 만족의 아이콘이라 부르기도 했다.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는 늘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마트의 특성상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계산대가 혼잡해지기 마련이었는데 그럴 때면 정우는 자신의 업무를 멈추고라도 동료를 도와 빠르게 계산을 진행하며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늘 진심 어린 태도로 응대했고 그 진심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런 그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장을 보러 올 때마다 일부러 그가 있는 곳을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챙겨와 이거 하나 먹으면서 힘내요. 라고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고객을 위해 헌신했던 정우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된다. 그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단 한 번의 행동이 그의 삶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줄은 그도 미처 몰랐다. 그날도 김정우는 평소처럼 매장 내 상품 진열 상태를 점검하며 고객들의 동선을 살피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바쁜 하루 중에서도 특히 주말 오후는 유독 손님이 많았다. 쇼핑카트를 밀며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아이 손을 꼭 잡고 장을 보는 부모, 시식 코너 앞에서 고민하는 고객들까지 매장은 늘 북적였다. 그런데 계산대 쪽에서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셀프 계산대 앞에서 한 할머니 박순자, 70세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짙은 회색 카디건에 작은 손가방을 든 할머니는 기계를 바라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손에는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제품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상품을 다시 스캔하세요. 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옆에서는 몇몇 젊은 고객들이 능숙하게 물건을 스캔하고 결제를 마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기기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할머니는 점점 초조해졌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눌러보지만 메뉴는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순간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정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평소에도 어르신 고객들이 셀프 계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기꺼이 도와주곤 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고객의 불편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정우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정훈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젊은이,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내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정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바코드를 여기 스캐너에 가져다 대시면 돼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이끌어 스캐너 위치를 가리키며 천천히 시범을 보였다. 바코드를 인식하자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났고 화면에는 가격이 표시되었다. 할머니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먼. 정우는 천천히 다음 단계를 안내하며 결제 과정까지 돕기 시작했다. 이제 장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물건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점점 익숙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카드를 삽입하는 위치를 찾지 못해 다시 멈칫하자 정우는 재빨리 도움을 주었다. 할머니, 여기 카드 넣는 곳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넣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카드를 삽입하자 결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할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정훈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이 덕분에 장도 보고 공부도 했네. 고맙구먼. 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어려우시면 언제든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장바구니를 챙겼고 정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매장 관리자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결제 완료라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손에 쥔 영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정훈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덕분에 무사히 장을 다 봤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들 같아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묘한 뭉클함이 서려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정우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산대 사용 어려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아니어도 직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정훈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감사의 감정이 전해졌다. 그 모습에 주변 고객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트의 계산대는 평소처럼 바쁜 상황이었지만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셀프 계산대 사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은 마치 부모님을 떠올린 듯 따뜻한 눈길을 보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저런 직원이 많아야 해.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중년 부부는 정훈을 향해 작은 박수를 치며 말을 건넸다. 요즘 마트에서는 다 셀프로 하라고만 하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직원은 별로 없어요. 참 보기 좋네요. 정훈은 겸손하게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희 마트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이런 거 SNS에 올려야 해. 요즘은 친절한 직원 보기 힘든데. 진짜 감동이다. 그러나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매장 관리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먼발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정훈을 향한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정훈은 할머니에게 친절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편하게 장 보세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훈이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정훈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김정은 직원, 잠깐 나 좀 봅시다. 이제 막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던 매장에 차가운 긴장감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매장 관리자 이성민 45세였다. 매장 전반을 총괄하는 그는 원칙과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이었다. 정훈이 조용히 고개를 돌리자 이 관리자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눈빛에는 불쾌함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네. 부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훈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이 관리자는 바로 본론을 꺼냈다. 셀프 계산대에서 고객을 직접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순간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지적에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잠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고객이 불편을 겪고 계시면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관리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직원이 직접 계산을 대신하면 안 돼. 셀프 계산대는 고객이 스스로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 정해놓은 매뉴얼대로 안내만 해야 해. 직접 바코드를 찍어주거나 결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절대 금지야. 정훈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관리자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분명 교육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고객이 명백히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칙만 따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그냥 방치하기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원칙이야. 한 번 허용하면 계속 선례가 생긴다고.
다른 고객들도 다 보고 있었어. 이제 다들 직원이 직접 해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셀프 계산대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아?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의도는 단순히 고객을 돕는 것이었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규정 위반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 관리자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냉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번 일은 구두 경고로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정우는 속으로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고객을 돕는 것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답답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정훈이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관리자는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이 일 본사에도 보고할 거야. 그 순간 정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고객을 도왔을 뿐인데 본사 보고까지. 그제야 그는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니라 이 일이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우는 본사 보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매장 관리자의 경고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더 답답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김정훈 직원,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어. 매장 관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훈에게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서류에는 본사의 공식 로고가 찍혀 있었고 제목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직원 행동 지침 위반에 따른 징계 통보.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징계 내용. 감봉 1개월. 사유. 고객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이 직접 계산을 도운 행위가 적발됨. 추가 조치.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근무 태만으로 간주하여 추가 징계 조치 예정. 감봉 처분이라고요? 정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단순한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급여가 삭감되는 처벌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는 매장 관리자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부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단순히 고객을 도운 것뿐인데요. 이게 징계까지 받을 일인가요? 이 관리자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네 입장을 이해해. 하지만 본사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라 바꿀 수 없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정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객을 도운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무실에서 나온 정훈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동료 직원들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다. 정훈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말도 안 돼. 그냥 고객 도와드린 게 잘못이야? 셀프 계산대 시스템도 문제야. 어르신들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쁘다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면 앞으로 그냥 외면해야 한다는 거야. 정훈을 잘 아는 동료들은 그가 일부러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그는 어려운 고객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던 사람이었고 이 일을 계기로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 일은 직원들 사이에서만 회자된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 정훈이 셀프 계산대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도왔던 장면을 목격한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그 친절한 직원이 감봉을 당했다면서요? 말도 안 돼요. 요즘은 친절하면 벌 받는 세상이야? 너무하네. 그럼 어르신들이 불편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 평소 정훈을 잘 알고 있던 단골 고객들은 이 일에 크게 분노했다. 특히 마트 근처에서 자주 장을 보던 중년 부부와 어르신들은 정훈을 응원하며 매장 관리자에게 항의까지 했다. 어느 날 박순자 할머니까지 직접 마트를 다시 찾아왔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직원에게 물었다. 그때 나 도와줬던 젊은 직원 어디 있어요? 인사하고 가고 싶은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 직원이요. 할머니 도와드린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나를 도와줬는데 징계를 받았다고요? 할머니는 곧바로 매장 관리자에게 가서 따졌다. 젊은 직원이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나 같은 노인네는 계산대 하나 못 쓴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매장 관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 방침이라서요. 그러나 할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본사에 직접 전화라도 해야겠네. 그렇게 정훈을 돕기 위한 고객들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 SNS에서도 몇몇 고객들이 마트에서 친절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올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정훈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본사는 고객들의 반응에도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정훈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대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객 상담실에 들어선 할머니는 직원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상담 좀 해야겠어요. 직원이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응대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여기서 일하는 젊은 남직원이 며칠 전에 나 도와줬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이가 없어서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본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쾅 치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대체 말이 됩니까? 젊은이가 나 같은 노인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상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본사의 입장을 대신 설명했다. 셀프 계산대는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한번 허용하면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할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그럼 나 같은 노인들은 셀프 계산대 앞에서 몇십 분이고 헤매도 그냥 두라는 건가요? 고객이 불편해하는데 직원이 돕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담실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도 관심을 가지며 속삭였다. 저 할머니 말이 맞지 않아? 나도 셀프 계산대 어려워서 직원한테 물어본 적 많은데 진짜 요즘은 사람보다 규정이 더 중요한 세상이네. 그때
상담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본사에서 정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그럼 본사 전화번호 알려줘요. 내가 직접 따질 테니까. 직원은 당황하며 고객센터 번호가 적힌 안내지를 내밀었다.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사도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사람보다 규정이 더 중요하다니. 말도 안 되는 세상이네. 그렇게 할머니는 상담실을 나섰고 이 장면을 지켜본 몇몇 고객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수십 분간의 대기 끝에 상담원과 연결된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나 서울 땡땡마트에서 정훈이라는 직원 도움받은 사람인데요. 그 젊은이가 나 좀 도왔다고 징계를 받았다면서요? 본사 상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네, 고객님. 해당 직원은 매장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고객을 도운 거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상담원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고객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매장은 동일한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해도 무조건 규정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상담원은 짧은 침묵 끝에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희는 내부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다 어디 있어. 할머니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손에 쥔 안내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도움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회사가 직원에게 벌을 주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분명 정우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끝까지 규정은 규정이라며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람보다 규정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감봉 징계를 받은 이후 정우는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했지만 회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김정훈 직원, 고객 응대 방식에 주의해. 매장 관리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정을 강조하며 마치 그를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우는 단순한 감봉이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반응도 여전했다. 직원한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는 다들 고객 도와주는 것도 눈치 보겠네. 정훈을 아끼던 고객들은 여전히 항의했지만 본사와 매장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바뀌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는 사직서를 작성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고객을 위한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마지막 근무날이 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바로 박순자 할머니와
몇몇 단골 고객들이었다. 할머니는 정훈을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떠난다고 들었어요. 젊은 직원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요. 다른 고객들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마트에서 일 안 하면 어디서 일해요? 우리 직원분 덕분에 장 보러 오는 게 즐거웠는데. 정훈은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동료 직원들도 다가와 작게 응원했다. 형, 어디 가서든 잘할 거예요.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 관리자는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훈은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동료들에게 깊이 인사했다. 마트를 나온 정훈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이곳에서 일할 때의 설렘과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얼마 후 정훈은 작은 로컬 마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이곳은 고객과 직원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고, 정훈은 다시 한번 고객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를 기억하는 몇몇 단골 고객들은 새로운 마트까지 일부러 찾아와 응원을 보냈다. 박순자 할머니도 가끔 들러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일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사람한테 친절한 게 죄가 되는 곳이 아니라 칭찬받는 곳이네요.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할머니. 저는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렇게 정훈은 사람보다 규정을 우선하는 회사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회사 내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